별일도 없다 사시청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뭐 잠을 못 자고. 네, 김연아 선수 때문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주무셔야 오늘 진짜잖아. 맨 마지막에 하시죠. 그렇죠. 어제는 24번째. 네, 어제는 정말 그건 있고. 갑자기 또. 지난주에 우리 남경필 의원 얘기하다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똥 누다가 똥 못 닦고 끝낸 거. 아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뭐 김황식 전 총리는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귀국해서 얘기한다 그러고 정몽준 전 대표는 오늘 중국 가셨어요. 네네. 그 한중 의원 외교 맞아. 회장 국회 차원으로 가셨죠. 의원들 한 40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갔다 와서 발표하신다 그랬고 이해운 최고는 지금 현재 출마 선언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데 뭐 빅3의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서울시장은 그렇게 된다 치고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봅시다. 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저께 3분 회담 어저께 황우여 대표하고 3분 회담도 했다 그러던데. 근데 일단은 남경필 의원 쪽은 안 나오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를 지금 딱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뭐 지난번에 뭐 총동원령을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 입장에서는 당 내부의 입장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니까 나와줬으면 하는데 본인은 계속적으로 원내대표를 그 출마를 원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뭐 정확하게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불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12일 날 남경필 의원은 출판 기념일 왜 한 거예요? 보통 이 시점에서 출판 기념회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없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과 같은 경우는 그간의 행보가 굉장히 뭐 그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확실한 말을 하지 않는 거여서 아마 뭐 몸값 올리기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도 굉장히 그 크게 그 호응을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남경필 의원이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다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이 아니지 이제 뭐 의사를 전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쪽으로는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게 저는 좀 큰 시사점을 가지지 않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시기도 시기인 만큼 남경필 의원 자체를 끊임없이 3분 회동하셨잖아요, 또. 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는데 이제 아마 거기까지가 삼고초려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3분 회동이 뭐 삼고초려라고. 그리고 게다가 또 그 3분 회동은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남경필 의원을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최고위원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늦게 끝내지면서 하는 수 없이 뭐 의원실로 찾아가신 거지. 뭐 어쨌거나 온 게 아니고 간 거잖아요. 삼고초려 모양새는 다 갖춘 거지. 근데 삼고초려 모양 그러니까 정치는 모양새 아닌가요? 뭐 앉아서 앉으세요 하시다가 뭐 저 상임위원회 회의 있는데 저도 다음 일정 있는데 우리 헤어진 걸. 그게 이제 쇼 아닌가 싶은 거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난 찾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3분 동안 얘기를 했다. 3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남경필 의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남경필 의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는 솔직히 계속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본인은 뭐 본인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본인 뜻을 따르는 본인은 안 나온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남경필 의원이 나온다 쪽으로 무게를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를 한 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남경필 의원이 5선이잖아요. 5선의 중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왜 하겠어요? 이 시점에서. 예? 지금 출판기념회가 아주 그냥 거의 뭐 성황이었죠. 성황을 넘어서 지금 뭐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도 출판 기념회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 시점에서 왜 하시냐고. 보통 지금 출판 기념회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방선거 나가지 않으면 굳이 이 시점에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하시는 경우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거의 중진 의원이 하실 때는 그렇게 그런 좀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 보통. 시기가 아마 그 지방선거 시작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가장 거의 리미트였을 거예요. 아니 리미트는 아니에요. 리미트는 3월 4일이거든요. 3월 4일 리미트인데 우리가 출판기념회를 서점 책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요. 그렇죠. 아무리 뭐 자기가 직접 안 쓰고 옆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가 한 달이에요. 그럼 한 달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고
뭐 장소에 백범기념관에서 하셨거든요. 백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하려면 벌써 몇 달 전에 예약, 뭐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따지면 출판기념회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월에는 결정이 됐을 때는 가능성이 높은데 원내대표 나가실 생각이 있었으면 저는 출판기념회는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또 그 상황을 또 대입을 하자면 잠깐만 우리 얘기하시다가 얘기해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4분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경필 후보가 33.3%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10%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이 43%고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을 남경필 4분 의원, 새누리당으로 네, 남경필 의원, 남경필 의원, 원유철 의원, 정명국 의원, 정병국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네. 이렇게 네 분이시죠. 이 네 분인데 여론조사 결과치로만 따지면은 남경필 의원님이 33%로 압도적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나머지 미응답한 분들의 80%가 원유철 후보나 정병규 의원님이나 뭐 다른 후보를 찍어도 역전이 안 된다는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독보적이라 거의 안 나오신다면은 좀 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돼버리는 좀 무의미한 선거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원내대표를 갈망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도지사 또 이제 당을 위해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이제 좀 새로운 방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당의 요구도 참 사실 무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출판 기념회를 거기다 또 이제 독립을 하면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본인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출판 기념회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시기까지는 아마 본인도 표면적으로는 원내대표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심으로 저울질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출판기념회 이후에 본인이 지금 어제 황우여 대표가 그 3분 회동을 하고 그 또 다른 청와대의 의견 전달하기까지 약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계기나 또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본인이 그 생각을 원내대표로 굳혔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울질하지 않고 본인은 뭐 이제 기자들도 다 만나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 측에다가도 불출마에 대한 의사를 공식으로 전화를 했고 황우여 대표가 모양새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그리고 나는 변함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면 이제는 그 짧은 그 출판기념회 하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저희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건 과연 뭐 때문에 남경필 의원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부분에 집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심희의 문제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특히나 남경필 의원이 박심희 그럼 이제 VIP의 뜻이 그러면은 남경필 의원 원내대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경필 의원이 자기 원내대표보다는 경기도지사 쪽으로 박심희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당 대표를 먼저 뽑고 나중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 대표는 전 당원 또 여론조사 다 포함해서 뽑는 거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 임기가 5월 15일 날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7월 14일로 정해졌지만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당대표를 뽑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불분류는 아니지만 관행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같은 지역에 몰아주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만약에 경기 충청 쪽에서 나오게 되면 당대표는 영남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상황에 반대에 단다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로 유력하게 되시는 분이 서청원, 김무성. 근데 이제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풍문에 의하면 김상민 의원도 당대표 도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뭐 당대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그 뭐 30대도 당에 입당하고 도전하실 수 있고 뭐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입당과 동시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물론 컷오프 룰에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에서 영남이 된다 그러면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7월 14일 전당대에서는 경기 충청권,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견제 심리가 적용돼서 한 지역에서 몰리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그 투표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로 결정되는데도 그렇게 명확하게 거의 견제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영남에 전부 다 몰아주거나 호남에 전부 다 몰아주거나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보면 황운하 대표가 이제 인천 경기 인천 수도권을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수도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역 안배를 좀 하죠. 뭐 주요 당지가. 생각 뭐 좀 너무 많이 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음모론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경필 의원은 그 친박 계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박이죠. 그 비박이죠. 그렇게 되면 비주류라고. 그러니까 청와대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물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VIP 그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교감을 나아갈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지방 요번에 뭐 지선에 내세워야 되는데 사실 인물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 쪽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재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또는 출마 선언한 인물들이 박근혜 계열보다는 오히려 예전 이명박 계열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정병국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죠? 원희룡 의원도 아마 이명박 계열 쪽이나 뭐 그쪽 계열로 원희룡 보여지고. 의원은 뭐 출마 선언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희룡도 그렇고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 근데 어쨌거나 그 이명박 계열 쪽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후보군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영입 보면 케이스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 이성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이긴 하지만 오히려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당의 내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몸값을 다시 또 이렇게 비중을 키우려고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주류 계층에서는 이제 특히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친박 주류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에 남아서 당을 지키고 비주류는 다 나가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 장사해라 뭐 이런 뜻이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경필 의원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는 뭐 이제는 나온다라고 하면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하향식 공천밖에 없어요. 추대. 아니 뭐 경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김황식이나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거의 추대 형태가 되는 거라 저는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안 따지면 될 뭐 것 김황식 같은데요. 전 총리가 정말 가장 고전적인 인재 영입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경선 치러야 되잖아요. 광역단체장을 추대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후보가 지금 3명인 기존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3분이나 되는데. 근데 지금 다시 또 남경필 나온다고 나올까요, 안 하면 나올까요? 모양새도 안 나올 이상할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림이 안 나올 것 그려졌어요. 같아요. 저는 딱. 나온다의 한 표입니다. 또 아이스크림 내기야, 내 이거? 네, 또 아이스크림 내기. 경기도지사 나온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수원이 정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판이 다시 짜여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수원 영통의 국회의원이 김진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신장용 의원 신장영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했죠. 의원직이 상실하면서 거기 또 재보궐 선거 네. 들어가고요. 7월 30일 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남경필 의원 나온다 치면 수원병 수원만 세 수원 곳이죠. 8달이죠. 그래서 세 곳이 거의 뭐 7월 30날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거의 해서 판이 새로 짜지면서 수원이 아주 이제 요동을 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중에서 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 한 10몇 군데에서 20곳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세 군데가 수원에만 집중된다고 하면 수원이 정말 엄청난 그 격전지로 그리고 여론의 바로미터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벌써부터 7월 재보선에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김문수 지사가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럼 수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그럴 있고요. 가능성도 있죠. 근데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김문수 지사가 한 말 중에 하나 걸리는 게 끝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의원을 7월에 나오실 수는 없거든요, 임기상.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제약은 김문수 지사가 만약에 서울 그 수원 다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회의원 신분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제7월 재보선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제약 사항은 있어요. 그 6월 전에 6월 말 임기 전에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를 중도 하셔야 사퇴를 되는 하셔야 부분이 돼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수원에서 빅매치를 또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대권 도전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권 도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점인 아무튼 거죠. 수원이 아무튼 뜨거운 감자로. 뜨거운 감자 이제 정말 감자? 전국을 갖다가 뜨거 용광로가 된 거죠. 전국을 들었다 놨다 전국을 하는. 들었다 날 수 있는 아주 중심지로 다시 올라설 때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지난번 조사 때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네. 이번에 굉장히 부각되신 분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분 정말 올랐어요. 정말 혜성같이 등장했죠. 네. 근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그 언론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곳에서 보면은 안철수 신당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나왔을 때는 남경필 의원보다도 우위를 점한다는 그 기사 자료도 있었거든요. 네, 조사 네. 결과. 그래서 이분 때문에 또 이제 그 원래는 전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의원님이 나오시면은 당연히 수원 경기도 도지사는 충분히 좀 쉬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여기도 서울만큼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측,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측에서 네. 가장 경기도지사로 영입 케이스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 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많이 나누었다라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밝히기도 했었고, 일례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그 경기도 야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의 영향력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17일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경기도 네. 교육감이. 근데 근데 이때 난 그것도 웃겨. 왜 출판기념회 서울에서 해요? 경기도 교육감이? 남경필 의원님도 서울에 있었잖아요. 아니 남경필 의원은 아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남경필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경기도에서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되면 이게 경기도지사 출마 거의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장소를 비법 기념관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감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나갈지 교육감을 나갈지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으나 아무튼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으로든지. 근데 왜 서울에 아니요, 하냐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진 않았어요. 이분도 네. 아직 간보고 계세요. 많이 간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간보고 계시는 상황인 간보고 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느 정당으로 나갈까를 간보고 있고 어디로 나갈까를 간보고 있는 거지. 경기도의 교육감이냐 경기도지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출마는 왜- 나가는데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마는 정말로 경선이래요. 꽃놀이핀 거야. 이 사람의 몸값의 비중을 드러내는 정론적인 사태가 그 현상이 그 상황극이 이 사람 출판 기념회 때 벌어졌다라는 거죠. 뭐 김한길하고 김한- 안철수가 같이 양옆에 앉아가지고 한 거. 근데 네. 김한길 대표 원래 참석할 계획이 없었던 행사였어요. 이 행사 자체에 굉장히- 본인이 그 전에 이제 출판 기념회 할 때 본인이 이제 참석 레저베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쪽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와서 그 옆자리에 앉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참석할 계획도 없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그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그 교감에 의해서 갑자기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경기도 이쪽 교육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중 있는 분들이 나와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김상곤이 교육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나왔을 경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김한길 대표가 김상곤 교육감까지도 민주당 경선장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상황도 좀 재밌는 게 그 지금 현재 솔직히 약간 좀 한쪽 방향을 치우쳐서 말하자면 민주당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낮아요. 정당 지지율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운영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진 못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에 의해 그 서울 지역의 시의원분들이나 아니면 각 기초 그 의원님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가 그 정도 모션 액션조차 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건 경기도는 버렸다라는 이미지가 나오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 어디로 나올지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인천은 어떨까요? 황우의 당대표 나갈까요? 인천시장. 안 나가시죠. 안 나가시죠. 아니 본인은 안 갔다가 나가세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은 안 나가시는 건가요? 대신에 그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 네. 그 인천시장 그 본인 그 차출론에 대항해서 대안을 제시했죠. 그렇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대항마로 인천 출신이시고 재무포고 네. 출신이시고 네. 1990년대 중반에 인천 서구청장까지도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인천 내에서 그 유정복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천 내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층이 좀 공고하게 다져져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출신지도 그렇고 인천에서 어떤
단체장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지지율은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인천 선거 어떻게 될까요? 인천 선거는 원래 저는 송명길 시장의 지지도가 높다는 걸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견고해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견고한 거는 단점에도 이제 불구하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건 아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학재 의원님하고 네, 이학재 나가셨죠. 이제 박상은 의원. 네, 박상은 의원도 있지만 이제 황운하 대표가 나간다 만다는 말이 이제 정몽준 대표님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네. 그 장난처럼 약간 루머처럼 나왔었잖아요. 아니 루머가 아니라 이제 정 대표님이 농담 비슷하게 나 서울시장 나갈 테니까 황 대표도 인천시장 나갑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셨다는 얘기도 있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유정복 안행부 장관님이 갑자기 이제 김상훈 교육관처럼 튀어나왔는데 또 여기서 여론 조사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정복 장관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정복 안행부 장관님 같은 경우나 이제 그 교육감 경기도 김영곤 교육감님이 공통적으로 갖는 리스크가 3월 6일까지 그렇죠. 사퇴를 3월 하셔야 해야 되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업무에 있다가 사퇴를 하시고 나온다고 할 때 그 반발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네. 장관 같은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제가가 필요하죠. 또 대통령 제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다시 이제 내각을 다시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네. 나올 수 근데 있을 거기에서 거라서. 유정복 장관이 나간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재가를 한다면 결국 유정복 장관이 그쵸. 있다라고 이제 거기가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보이는데 거죠. 네. 그럴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인천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경선은 뭐 이제 거의 근데 이제 이학재 무식화되는 의원이 되는 저기 거죠.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수행과 함께 이번에 스위스였나요? 그 예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인도 스위스 그 국빈사고 안행부 장관이 수행했죠. 신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재가가 안 떨어졌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학재 자동적으로 승. 이학재 승이고 그렇죠. 재가 떨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유정복 승 이렇게 되는 정확히 건가? 말하면 재가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음. 추측이 되지만 음. 재가를 하시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그렇지. 부담감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 의사에 바뀐다 이렇게 한다고 네. 해도 장관의 어떤 개각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개각의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그걸 보내는 안에서 건데 내가 찍고 싶으니까 보낼게가 되는데 아니 그냥 안 하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재가를 안 하시면 황 대표님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 이학재 의원 나갔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이학재 의원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 여론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러게요. 지금 당에서 이제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실은 뭐 단체장 선거 뛰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니고 뛰시겠다는 분이 현역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민주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제 뭐 총동원령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도 같은 경우 그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들어오면서 이제 3자 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다 하더라도 많죠. 전체의 한 70% 이상 그러니까 넘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3자 대결 이 부분이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승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야권 연대 얘기가 계속 지금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으로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 연대는 안 하기 때문에 새정치연대라는 당명을 안 쓴대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아니 최종 후보자 그거는 뭐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말장난이 아니고 최종 당명 후보자 5개 올라갔는데 그래요? 예, 이것도 신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던 게 이번에 결정된 새정치연합, 그다음에 새정치연대, 그다음에 다정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정당? 네, 다 함께 다 함께 정의당과 함께. 아니 다 함께 정의당? 다 함께 새정치를 어. 그래가지고 다정당 줄여서 다 함께 새정치를 다세당이 아니고 사실은 새정치연합 그 당명 쪽에서는 제일 좋은 게 다정당이었는데 너무 과감해서 이건 했고 그다음에 새정치연대당은 그 선거 연대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뺐고 그래서 새정치연합으로 갔다라는 그 브리핑이 아니라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나와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많이 구현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커다란 담론보다는 정말 민생에 우리 살림살이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약도 꼭 지켜지기 바라고요. 그런 후보자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없다 43회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업다 2012. 여의도 업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